문제의 소재 간단하게 보면요. 문제의 소재에 앞서서 그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게 무주택, 이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주택을 소유했던 조합원들이 주택 마련하면서 주거 안전을 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결국 납입한 돈이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발생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완료 시까지 있던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합원이 되었다가 중간에 탈퇴하거나 제명되거나 자격을 어떤 상실한 조합원들도 과연 사업비를 납부해야 하느냐?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합 규약이 적용되는 자는 조합원이지 뭐 자격을 상실한 시점에는 조합원이 아닌 내가 왜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오히려 사업의 이익은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면서 왜 나한테 분담금을 공제시키는데 하는 항변을 보통 해요. 그게 주택조합 말고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똑같이 생기는 분쟁 중에 하나죠. 다만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 계약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사업 주체로 참여했고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 보통 적게는 5년, 10년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데 그때도 조합원이 아니다는 소리냐 해가지고 조합에서는 당연히 분담금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실무상 그런 것들이 조합 규약 또는 조합 가입 계약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청구를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윳돈이 없다 보니 뒤로 미루는 규약 개정을 하거나 조합 가입 계약을 변경하지는 않거든요, 실무상. 그러다 보니까 조합 규약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나한테 효력이 있느냐, 뭐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법률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이길래 이러한 구속력을 발생시키느냐, 그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판결의 논거, 이것도 대부분 판례의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 관계는 뭘 찾아보시면 되냐면 근거법령, 즉 이게 대표적인 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령과 그다음에 규약, 그다음에 조합은 단체이다 보니까 비법인 사단이거든요.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다음에 조합과 조합원들이 개별 약정, 이게 조합 가입 계약 오늘 이슈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서도 판단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과연 환급이 어느 정도 되고 공제 사항이 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요. 그 뒤에 이제 조합원주의 상실로 인한 공제하는 경우에도 미리 그게 규약과 약정, 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면 그게 근거해서 법을 적용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검토 내용은 보시면 우선은 실무상 그런 논의가 많죠. 이게 과연 조합 가입 계약이 그냥 일반 매매 계약으로 봐야 하느냐? 그러기에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하면서 조합 규약의 어떤 단체 구성원이기도 한 사람이 쌍무계약상에 계약 해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적용하는 게 맞나?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체 구성원이기도 하고 조합과 개별적인 약정을 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실무상 상담할 때도 많이 논의가 되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판례들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인 가닥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조합 가입 계약이라는 것은 이게 개별적인 약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합 결성을 위한 합동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또 발기인 주택조합과 개인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어떤 쌍무계약적인 성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의 뭐 불안해 항변권 또는 각종 항변권도 실제 법원에서는 실무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보통은 조합 측에 대리를 할 때는 또 어떤 게 또 이슈가 되냐면 가입 계약은 있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그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결의를 많이 하거든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럼 그런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해서 조합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는 항변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가입 계약 당시의 내용만 가지고 권리라고 주장했을 때 이후에 총회 결의가 있다면 그걸 근거로 최초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법원에서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 조합 규약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자치법규, 즉 법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이다 보니까 구성원인 조합과 조합의 어떤 기관, 총회, 조합원, 임원, 각종의 그런 다 내용을 구성하는 자치법규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이다 보니까 이거 작성자, 최초 뭐 정관 제정한 자의 주관이나 또 조합원들 다수결로 규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뭐 다수가 우리 규약은 이런 의도라고 말해봤자 그건 법원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합리적인 어떤 법령 해석하듯이 해석한다는 거고 실제로 조합 가입 계약과 조합 규약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상실자의 본유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의 요소가 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법에서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 취지가 뭐냐? 주택 마련하는 하나의 그냥 제도냐? 그러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택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아니면 소형주택 세대주들 또 일정 기간 내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법에서도 조합원이 되려면 엄격하게 해석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창립청이나 최초 조합사를 인가받을 때 조합 규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자격을 위반했을 때는 곧바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즉, 기회를 주는 만큼 리스크도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제가 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러면 쉽게 나갈 수 있느냐? 쉽게 못 나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 주체로서 성질을 가진 조합원들이 조합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놓고 아 보니까 사업도 못하고 전망이 없네 하고 쉽게 나가버리면 나머지 조합원들이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택조합의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고 가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거를 전제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첫째 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주택 법령과 조합 규약의 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